자, 여러분들 정말 주말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가결이 됐고, 그래서 오늘은 정치 테마주들도 희비가 엇갈리는 날이었고요. 그 외에도 미국장에서도 섹터별로 차별화가 좀 나왔습니다. 확실히 가는 애들, 가는 테마는 계속 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대로 미국장의 움직임을 좀 반영을 하면서 테마주 장세가 강하게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씩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천천히 정리를 해보고요. 이번 주 계속 매매를 해도 되는 테마, 이런 종목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식은 미국장에서 브로드컴이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자체 매출은 조금 감소를 했는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AI 수요가 굉장히 견고하고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소식 때문에 브로드컴 주가가 24%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브로드컴이 시가총액 8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치고 8위에 올라섰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번에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했고요. 자, 그래서 AI 쪽이 다시 한 번 더 계속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다시 불을 좀 지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브로드컴이 또 유리기판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기판 도입을 빠르게 검토를 해준다면 유리기판 산업도 좀 빠르게 좀 성장이나 좀 기대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오늘 올라왔던 게 예전에 올라왔던 애들 유리기판으로 SKC가 오랜만에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JNTC 이런 종목들도 좀 오랜만에 수급이 들어왔던 것들이 좀 특징적이었다. 하지만 유리기판 애들이 대부분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은 시장에서 강한 주목을 받기에는 전체적인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약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후속적인 그런 내용들 좀 호재가 나와주면 좋을 텐데, 이거는 조금 차트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뚱맞게 요런 뉴스가 있었는데, 아니 미국에서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미국인들이 물품을 사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왜 물품 사재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래요. 왜냐면 미국에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 시대가 시작이 되면은 처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거의 관세 전쟁이잖아요. 관세를 올리게 되면 결국에 미국 내에서 물가도 굉장히 오를 것이다 라는 또 우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얼마 안 남았잖아, 우리 내년 되기 전에 생활 필수품 꼭 사야 되는 거 그냥 잔뜩 쟁여놓자. 유통기한 긴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트가 동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마트 진열된 것 같은데 여기 텅텅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얼추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좀 사재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 이게 미국 경제학자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소비를 미리 땡겨서 확대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또 물가 상승을 더욱 촉진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을 좀 더 앞당겨서 경제가 일시적으로 더 살아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비를 미리 할 거를 앞당겨서 좀 다 사고 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더 경기나 이제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리 사놓은 만큼 내년에 만약에 실제로 좀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때는 좀 소비가 확 줄어들 수는 있겠죠. 이런 추이들도 이제 미국 증시 이런 것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미국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크게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 소식은 이제 XR 관련해서도 오랜만에 소식이 나와서 가져왔는데, XR 관련해서 삼성, 우리 저번에도 한번 나오긴 했죠. 그죠? 메타, 애플 이어서 XR 시장 참전을 한다. 이거는 계속 나왔던 내용인데, XR 헤드셋 언제 나오냐? 이게 또 다시 또 내용이 슬금슬금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XR 헤드셋 내년 출시 해가지고 아마 메타와 애플, 삼성전자의 3파전이 예상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12일에 구글, 퀄컴 등 이제 미국 뉴욕의 이제 구글 캠퍼스의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XR 언락 행사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드로이드 XR 플랫폼과 어떻게 그 XR 기기인 프로젝트 무한, 이름이 무한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소개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게 아마 이제 조금씩 베일이 벗겨지면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이런 기대감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이런 관련주들 슬금슬금 또 차트 만들어지는지 수급들 들어오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R 관련주 또 다시 소식이 심심치않게 들려오고 있다. 그 다음에 대왕고래는 이번에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정대로 대왕고래 20일날 첫 굴착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은 다 삭감이 됐죠. 석유공사에서 나머지 500억 정도도 정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시도를 하는데 거의 한 1000억씩 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별다른 성과가 없거나 가능성이 뭔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과 함께 혹시나 뭐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미 관심에 다 떠나가서 안 볼 것 같지만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코인.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산타랠리 기대감 1억 5천만 원을 사상 첫 돌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하루 만에 원화 기준으로 이제 신고가를 세게 갱신을 했고 현재 알트코인은 가는 애들은 이미 많이 움직인 애들도 있고 아직은 잠잠한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도 또 시간차를 두고 언제든지 또 펌핑이 나올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산타랠리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 궁금해 할 텐데 여기 최근에 10년 동안 10번 중에 8번 정도는 산타랠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 쪽 시장이 다시 지금 불장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국장에서는 일부 테마주 위주로만 들쭉날쭉하고 그 외에 수급들은 이제 미장과 코인으로 여전히 많이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요즘엔 양자 쪽 때문에 좀 뒤숭숭했는데 다시 그 우려를 좀 불식시키면서 신고가를 갱신했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2억까지 가는 거 아니냐. 너무 이렇게 바로 가버리면은 조금 아쉬우는 분들도 많겠죠. 그죠? 좀 배 아프거나 아쉬울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데이터 조사 업체에 따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극단적인 탐욕 수준이라고 합니다. 83점으로 너무 이제 100에 가까울수록 엄청나게 낙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지표를 이제 매도나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극단적 공포로 가면은 오히려 매수를 분할로 하기 시작하고 극단적 탐욕을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은 오히려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양자 쪽도 좀 궁금하죠. 오늘 주도주 중에 하나가 양자 테마였습니다. 왜냐면 미국장에서 금요일날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물론 알파벳은 소폭 조정이 나왔는데 그 외에 중성주들은 20%씩 10%씩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양자 관련해서 엑스게이트 KCS 등등 장중에 수단매가 굉장히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인데 과연 비트코인을 위협을 할까 계속 이거 논쟁이 되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 위협이 되진 않는다. 만약에 되더라도 수십 년 후의 예측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전에는 아마 가상자산도 양자 컴퓨터에 저항하는 내성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쭉날쭉한데 아무래도 양자 쪽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 둘 다 상당하죠.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둘 다 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둘 다 같이 사이좋게 그래 싸우더라도 우리 나중에 싸우자. 지금은 같이 성장하고 있잖아. 지금 좀 그렇고 우리 나중에 성장하고 보자.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 엑스게이트 같은 애들도 정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또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좀 감이 잘 안 오긴 합니다. 양자 쪽에. 왜냐면 14년이 걸릴 계산을 5분 만에 한대. 14년이라는 것도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14년이 10의 24제곱만큼의 걸릴 계산을 5분 만에 할 수 있다. 이게 되면 진짜 어떤 세상이 나올지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미국 증시나 굉장히 좀 핫하게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자 컴퓨터 상용화 가능성이 2030년이래요. 이거 얼마 안 남았거든요. 5년밖에 안 남았다는 건데 5년의 기간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게 과연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또 미리 반영시킨다고 본다면 지금 시점부터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미국장에서 양자 쪽 좋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브로드컴이 24% 급등 그 다음에 양자 쪽도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도 벌써 지금 트럼프 당선되기 바로 직전과 비교를 해보면 벌써 100%나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고 이렇게 시총이 큰 회사가 단기간에 100%가 오른다? 한 달 만에? 엄청나죠. 정말 큰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테슬라가 또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테마 중에서 몇몇 강했던 테마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자율주행 애들 SOSLB나 피론티어 이런 애들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만 좀 수급이 들어왔고 아무래도 시가총액 큰 애들이 움직이기에는 아직 국장의 수급이 좀 받쳐주진 않아요. 그래서 좀 소형주나 중형주 위주로만 조금 이제 테마성으로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내용들 트럼프 측에서는 머스크를 배려해서 자동차 충돌 사고 보고 의무 규정을 철회를 권고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자율주행에 근데 급등이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테슬라가 상승이 잘 나왔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오늘 조용히 컨텐츠 관련 종목들도 꽤 올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위직 스튜디오, 아티스트 스튜디오, 덱스터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뭐 이미 일정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 2가 이번 달 26일 날 시작을 하죠. 그래서 미국 할리우드 시사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고, 여기 관련해서 이제 국장 또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관심을 받고 있고, 요거 이제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조금 노이즈들이 있어서 좀 털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오징어 게임은 거의 흥행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저번 주였나요? 기관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같이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우리 삼양식품, 그 다음에 VT, 산일전기, 요 세 개를 우리 미리 한번 체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세 종목이 전부 다 신고가를 갔습니다. 와, 산일전기 기관이 사고 있다고 이때 목요일날 봤던 것 같은데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오면서 무려 뭐 10% 넘게 15% 가까이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VT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때부터도 봤던 것 같습니다. 그죠?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거. 근데 이번에도 신고가 계속 잘 가고 있고, 삼양식품도 봤었죠. 그죠? 삼양식품 요때 봤는데 요때부터 기관이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상승 이후에 오늘 살짝 신고가를 갔습니다. 결국에는 가는구나. 우리 불닭볶음면 기관이 사는 데는 역시 이유가 있었다. 그죠? 여기 기사 보시면은 이제 불닭, 삼양식품 주가 뒷심이 무섭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여전히 잘 수출이 되고 있다. 내년에도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주면서 오늘도 이제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급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돼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기관성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급이 비교적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 잘 보시면은 시간차를 두고 급하게 막 테마주에 너무 길들여지면은 또 이런 종목들 매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아마 잘 체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도 테마주 중에 하나 또 드론이 있었습니다. 유독 테마주들 오늘 순환매가 굉장히 잘 들어왔죠. 뭐 양자, 드론, 자율주행, 유리기판 등등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 가상화폐 관련주도 있고, 그래서 테마주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고, 아마 매매하시는 분들도 오늘은 종배를 뭘 하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론 관련해서도 미국장에서도 드론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갭상승과 함께 또 몇몇 종목, 에이럭스 같은 종목은 상한가를 갖고 제이시언 시스템도 15%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드론 기업 수출 62%나 뭐 성장을 했다라는 소식이고, 아마 내년에 계속 또 우리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드론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좀 빠르게 정치 쪽 정리를 해봐야겠죠? 정치 쪽도 이제 정리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 쪽 보고, 그 다음에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일정 마무리한 다음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앞으로 업무를 대체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뭐 바이든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 소환 통보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직 사퇴를 했고요. 탄핵은 찬성했다. 고통스럽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하면서 대표직 사퇴를 하면서 오늘 정치 테마주에서 특히 한동훈 테마가 급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장중에 한번 반등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한동훈,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마치 어쨌든 정치적인 행보는 계속 할 거고 출마를 위해서 준비를 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받아들였는지 반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추세를 살리기에는 사실 뭐 재료 소멸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 수준에 멈추고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아니, 오늘 제일 강한 정치 테마주가 누구였냐면 우원식 국회의장 테마주가 제일 강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막 점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뱅크웨어 글로벌과 효성 OMB가 거의 뭐 점상한가를 갔는데, 야, 얘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한번 봤거든요. 역시 우리 국장식 해석이 아직도 적응이 좀 안 됩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자, 왜 연결이 됐냐? 뱅크웨어 글로벌의 경우에는 회사 대표가 우원식 의장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다. 그쵸. 우리 항상 단골, 그죠? 동문,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다 엮죠. 그래서 이제 점 상한가를 갔다고 하고요. 효성 OMB는 왜 갔냐? 본사가 우 의장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국장식 논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왔어요. 지금까지 움직였던 애들, 심지어 안철수 관련주인 써니전자는 안철수 그 안랩 출신인
분이 이미 없어. 퇴사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만뒀는데 그래도 예전에 한번 엮인 적이 있잖아.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테마는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하실 분들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선뜻 이게 이 재료를 보고 트레이더의 이 수급으로만 매매하는 그 피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재료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손이 잘 안 나가긴 하는데 아마 뜨거운 이 감정, 뜨거운 마음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냐 점상을 갔는데 하면서 아마 매매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더라도 요 이유나 이런 것들은 알고 나중에는 아마 제자리로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고 단타로만 대응하시는 분들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왜 이렇게 점상까지 갔냐 여야 대표, 총리 전부 다 제치고 정계 요직 인물들 중에 신뢰도 1위 신뢰한다는 응답 56%를 차지하면서 신뢰도 1위래요. 그래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외에도 뭐 이준석 관련주까지 그다음에 홍준표 관련주 다 상승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뭐 정치 테마주들 하시는 분들도 좀 정신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뭐 다 막 움직이고 하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카카오 그룹도 그렇고 이재명 관련주도 그렇고 그 전에 많이 올랐잖아요. 막상 탄핵이 되면은 이슈 소멸로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그대로 오늘 월요일날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하셨던 분들은 아마 좀 미리 차익 실현을 했거나 오늘 갭이 별로 안 뜨는 걸 보고 그걸 감지하고 오늘 왜 갭이 안 뜨지? 느낌이 싸한데 하면서 그걸 감지하고 빠르게 매도를 하신 분들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계속 국장에서는 이런 식의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이번에만 보고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확실히 좀 이렇게 배워놓고 기억을 해놓으시면은 나중에도 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정치적인 이슈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중국 관련된 지표, 이렇게 실물 지표들이 좀 나오고요. 이런 영향보다는 내년에 트럼프가 대중무역에 어떠한 제재를 취할지가 지금 관심사가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이 과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관계가 좀 개선이 된다면은 그런 영향 때문에 최근에 그런 영향 때문에 뭐 엔터 이런 종목들도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중국 관련된 흐름들 보시면은 엔터 종목까지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화요일에는 미국의 11월 실물 지표,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여전히 견고하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달에는 근데 FOMC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확실시 되고 있으니까 큰 변수가 없는 한 뭐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회의장 경제 4단체장 뭐 간담회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 다음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이제 BOJ 금융정책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 우리 또 페드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 뭐 가볍게 참고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실적 발표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네요. 반도체 보시는 분들 보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목요일입니다. FOMC 금리 발표 및 경제 전망, 그 다음에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2025년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또 빠르기로 진행을 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속도 조절,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 외에는 이제 BOJ 기준금리 결정,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 매번 나오는 거 체크하시면은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뭔가 큰 일정은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실적 발표 같은 거 정도? 나이키, 뭐 페덱스, 목요일날 나오고요. 이런 것들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이제 미국의 11월 PCE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 코리아 밸류업 지수, 특별 리밸런싱, 뭐 종목 변경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12월이나 25년 뭐 초 일정까지 가볍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2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12월에 추가로 뭐 미국의 이제 대중국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 발표, 그다음에 국회 AI 기본법 통과 뭐 등등. 그 외에도 뭐 12월이나 연말 내년 초에 뭐 일정들이 이렇게 정리된 건 있는데 충분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뭐 지연되거나 연기되거나 아니면 뭐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직접 뭐 많이 찾아보고 검색해보시고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볍게 저는 천천히 내릴 테니까 참고하실 분들만 잠깐 멈춰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연말 하반기 연내 주요 일정들 아마 이런 원전 관련된 것들은 다 연기가 될 수도 있고 이거 좀 뭐 불확실성하죠. 그래서 이것도 내년이나 뭐 이렇게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관련된 것도 있고 내년에 또 CES 아무래도 CES 관련해서 또 12월부터 움직입니다. 1월 초까지. 그래서 이런 관련 종목들도 미리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 X, 스타
K40 발사도 내년 1월에 또 있습니다. 삼성 XR 기기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초에 또 공개를 하고 천천히 내릴 테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쭉 내용들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이번 주 도대체 어디를 계속 봐야 되냐? 테마가 너무 많아서 이거 순환매 관점으로 이제 미리 매매를 선취매를 하고 종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오늘 드론 양자, 자율주행 이런 애들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내일은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서 그 다음 후보를 한번 물색을 해보고 뭐 오늘 얘네들이 쉬었으니까 AI나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아니면 다른 또 테마주들 이런 애들 위주로 좀 순환매 관점으로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요거 양자 쪽을 금요일날 종가 매수를 하긴 했거든요. 종가 매수를 해서 오늘 여기에서 좀 수익이 나기는 했는데 그 관점이 그거였어요. 지난 금요일날 다른 테마주들이 막 들썩거릴 때 양자 쪽은 하루 종일 조정을 받으면서 관심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주도 테마에 엮였던 애들은 돌면서 순환매를 도니까 관심 없을 때 미리 또 종가 매수나 중간에 또 눌림에서 매수를 해서 오늘처럼 관심을 받을 때 적당히 또 정리를 하고 또 오늘 관심을 못 받는 테마들 다시 여기서 미리 또 매수를 해서 관심 받을 때 매도를 하고 이런 식의 순환매 전략이 지금 구간에서는 나쁘지 않다. 국장 요즘 너무 힘들고 수급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해볼 만한 좀 전략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봐야 되는 그 카테고리 테마가 무엇이 있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드론,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이제 유리기판도 포함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치 쪽은 인물주보다는 정책주 위주로 움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컨텐츠, XR, 우크라이나 재건 너무 많다. 플러스 하나면 가상화폐 관련주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움직인 애들 이렇게 체크하고 아직 덜 움직인 애들 체크하고 해가지고 지우면서 덜 움직인 애들 순환매 들어올 확률이 높은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다. 그럼 차트까지 같이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보면 좀 낫지 않을까. 그만큼 지금 테마주들이 지금 난리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대형주들은 별로 재미가 없긴 한데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고 크게 욕심 내려놓고 미리 그 길목에서 조금 매수를 해서 욕심 없이 대응을 하면은 그래도 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잔이 PD도 종가 매수에 합류를 했거든요. 요즘 종가 매수를 해서 이제 나중에 당장 이번 주부터라도 매매일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액으로 하는 소확행 컨텐츠를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제가 거기에 따른 뭐 얘기를 하면서 같은 어떤 관점, 뭐 좀 고쳐야 되는 관점 이런 것들 하는 뭐 이런 내용들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 내에서 여러분들 순환매 전략 잘 노리시면 좋을 것 같다. 그날그날 움직이는 애들 따라가면서 이제 매매하는 것도 정말 발빠르고 기민하게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데 대다수는 고점에 잘못 물려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크게 계좌가 순식간에 녹아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매보다는 내가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볼 수 없고 너무 그렇게 막 스캘퍼처럼 발빠른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종가나 그다음에 테마 순환매 관점으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